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청정지역 송리산 자락의 황토대추를 조합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삭아삭 황토생대추. 새콤달콤 비타민이 사과의 15배. 지친 여러분의 피로를 확 날려드려요. 잠깐만요. 우리 고객님 대추 드시고 젊어지실게요. 황토생대추 010-2654-2609 043-542-2622. 임금님께 진상했던 본 황토대추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김선님, 김나무님. 방송 잘 듣고 있는 20대 처자입니다. 사는 이야기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고민들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재미있어서 매주 빼놓지 않고 듣고 있어요. 저도 작은 고민이 하나 생겨서 김선님 트위터로 DM 보내봅니다. 저한테는 오빠가 하나 있어요. 오빠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새언니도 꽤 좋은 사람이에요. 오빠랑 사이도 아주 좋고 저희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간섭하는 스타일 아니시고 아주 화통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과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방송에서 흔히 말하는 시월드 같은 건 저희 가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죠. 새언니는 저랑도 꽤 잘 맞아요. 그래서 종종 같이 쇼핑도 다니고 휴일에 둘이 따로 만나기도 한답니다. 만나면 언니랑 항상 말도 잘 통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지난 추석에 확 깨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휴대폰을 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문자 오는 소리가 띠롱띠롱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 휴대폰 보면 안 된다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확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몰래 봤어요. 살짝요. 우리 시엄니 완전 짱나. 야, 먹을 사람도 없는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야,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자고 싶다. 얘들아, 나 도라지 따듬느라 팔 아파 죽겠어. 아버님은 옆에서 아까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완전 고장난 라디오 같아. 지루해. 얘들아, 나 이제 진짜 10월도 출연해야 되겠다. 이번 추석 완전 헬이야, 헬. 이런 내용의 문자들을 친구들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저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뒷담화를, 그것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문자로 적나라하게 하다니.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경우 바르고 착한 새언니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 그 문자 안에 있더라고요. 그 문자 보고 쇼크받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있었더니 새언니가 송편이랑 배를 깎아서 갖고 오더라고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아가씨, 이거 먹고 이따가 나와요. 내가 설거지 다 해놓을게. 이러면서요. 친구들이랑 문자로 시집싣고 뒷담화나 하는 주제에 겉으로는 착한 척, 개념 있는 척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라니. 새언니가 너무 가증스럽고 싫었습니다. 추석은 대충 그렇게 지나갔는데 새언니는 그 후로 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며 계속 걱정한다네요. 어제도 오빠가 야, 새언니가 너 걱정한다. 전화라도 해줘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이없어서. 전화요? 전화는커녕 얼굴도 보기 싫거든요. 제가 본 언니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부모님과 오빠한테 아예 확 다 말해줄까도 싶었는데 차마 그럴 용기는 없네요. 왜냐면 저도 남의 문자 훔쳐본 셈이니까 따지면 할 말 없거든요. 게다가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언니를 그저 착한 며느리로만 생각하고 계세요. 새언니는 계속 저한테 연락하고 같이 아울렛에 쇼핑 가자고 그러는데 그 문자를 엿본 뒤로는 전처럼 편하게 대할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새언니가 괘씸하고 너무 미워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결혼한 친구들은 막 웃으면서 야, 너도 결혼해보면 알 거다 이러는데 글쎄요. 결혼하면 저도 새언니처럼 이중인격자가 된다는 말인가요? 써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해보셔서 아세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네, 세 번째 사연 들어봤습니다. 와우. 우연히 보게 된 세연이의 문자. 배신감이 들어요. 라는 내용이고요. 배신감. 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게시판에 윙스님께서 여자 MC 누구예요? 오늘 처음 듣는데 시원시원한 목소리 처음 듣네요. 윙스님. 네, 그리고 작두님께서 김선님 꾸미지 않은 시원한 웃음 정말 좋아요. 김선님 짱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역시나 이 중저음에 보일 수 매력 있네요. 아까 김희주 아나운서 뉴스를 읽고 나가셨는데 그걸 보고서 김선님이 나도 저런 낭낭한 목소리를 갖고 싶어라고 하셨는데 분위기 있는 품격 있는 그랬더니 나무님이 정말 한 시속 200km의 콧바람을 마이크에다가 빵 쏘셨어요. 아주 그냥 비웃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웃은 거 맞습니다. 아, 왜? 비웃었다기보다도요. 김희주 아나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훌륭한 목소리 갖고 계신데 너무 예뻐요. 김선님이 그런 목소리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뭐랄까,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야? 왜 김희주 아나운서는 그런 목소리 어울리고 나는 안 김희주 되는데? 아나운서는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면 목표물을 날아서 한 방에 맞추는 네. 김선님은 다연장 로켓포. 그게 축구장 넓이의 2배 넓이를 한순간에 그 초토화시키는 무섭다. 개박살 내놓는. 아니, 비유가 왜 그래요? 비유하는 게 아니라 이게 김희주 아나운서님은 이렇게 가을 바람에 살랑살랑하는 살랑살랑하면서 목표물을 이제 핀포인트 그쵸, 공격한다면 맞아. 그건 있어. 이제 김선님은 반경 2km 내를 그냥 초토화? 여기 합정역에서 홍대역까지를 개박살 내놓는. 개박살. 네, 이렇게 목소리에 대해서 많은 코멘트를 듣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느낌 있는 말씀을 해주신 거는 네. 나무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다연장 로켓포 받아들일게요. 뭐 어쩌겠어요, 제가. 뭐. 다연장 로켓포 김선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 사일런트 이글 막. 사일런트. 자, 이 내용을 봤는데요. 저는 그 문자라는 것은 친구분과의 어떤 개인적인 소통 수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일단 그 새언니의 말과 새언니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없고 오직 친구분과의 어떤 내용이라는 건데 톤의 매너라는 것도 있습니다. 톤의 뭐냐면 매너. 친구분과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맞는 톤과 매너가 있는 건데 친구가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분이 똑같은 시월드 진짜 혹독한 시월드를 겪고 계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나 정말 너무 좋은 시엄마 만났고 남편도 너무 잘해주고 올케도 너무 좋아라고 한다면 이분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상대편에서 어떤 시월드로서의 동지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랬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정말로 우리도 이제 비밀 일기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기성용 선수가 SNS 상에서 뭐 자기들끼리 비밀 게시판을 열었다가 묵직해야 한다. 예, 한번 이제 박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개박살 났죠.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폐쇄된 게시판에서 올라온 글을 가지고 그 내용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나온다면 그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그렇죠. 예. 당장 트위터만 털어도 사회생활 못할 사람 많아요. 저도 DM만 열려도 대한민국 헬입니다. 대한민국 나 그 헬 보고 싶어. 트위터가 망가졌어요. 트위터 본사가 해킹이 돼서 네. DM 오고 간 게 온통 퍼블릭 멘션 퍼진 거야. 월. 1시간만 그랬다. 네. 그러면은 61분 뒤의 세상은 그야말로 이전과 다를까요? 영화 매드맥스 5탄 디스토피아 열렸어. 디스토피아. 각자 개인 무장한 상태에서 어떡해. 예, 이미 북한과의 그 체제 경쟁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합정역 웰빙타워 9층이 이제 우리의 점거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런가요? 셀프 감금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그 이동 경로, 정보의 입수 경로가 좀 불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또 그게 친구분과 어떤 톤앤 매너, 정서적 교감 상태에서 오고 간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행동과 말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거로 사람 평가지 어떻게 사람 평가하겠어요. 그러게요.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 너무 섣부른 행동이 아닐까. 진짜 무슨 궁예도 아니고 네. 내가 관심법으로 내가 흠예바람이 멈예바람음 김효진 이상한 생각하고 있다. 김선민 기한테 물들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거는 나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평소에 하느냐 요건데 지금 이제 문자를 엿보고 싶었던 마음이 뭐 아예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엿보게 되기까지 약간 이분의 동기가 조금 애초에 좀 불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보내주신 분께서는 저한테 뭔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듣고자 보내주신 것 같은데 왜 봤을까? 그러니까 본다는 게. 근데 휴대폰이 이렇게 딱 뒤집어져 있어요. 화면이 이렇게. 윙윙. 저 같은 이제 겉에 케이스가 헬로키티 돼 있으니까 딱 뒤집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 윙윙 울려. 주인공 어디 갔어. 한번 살짝 열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원래 모든 최근의 드라마와 영화는 다 기승 휴대폰 결. 기가 있고 승이 있고 휴대폰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결론이 나가는 기승 휴대폰 결이 되는데. 휴대폰이 이제 결론에 완전히 이제 극적인. 그 전기를 마련하는 건데 누구나 이제 비밀을 엿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2층 비행기 타도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으면 앞에 비즈니스 클래스 사이에 커트를 딱 치잖아요. 그럼 딱 가서 열어봐요. 천천히 가면서 안에 뭐 있나. 그 이제 스튜어디스 언니가 저쪽에서 막 나오잖아. 그럼 이제 틈이 삭삭 벌어질 때만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저기는 대체 어떤 신세계가 펼쳐져 있길래 저긴 라면도 끓여준다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고 싶어. 근데 열어보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그냥 다 신발 벗고 자고 있어. 네, 그러니까 별거 없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훔쳐보는 게 좀 이해는 되지만은 좀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게시판도 보면 대부분 그래요. 뭐냐면 코코아님께서 친구들이랑 문자로 이야기할 때 그 분위기 때문에 더 오버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다른 친구가 음식하느라 힘들다. 우리 시어머니 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올리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안 그러셔.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라고 하면 왕따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멘트에 적절히 대응해야죠. 그러셨고 그다음에 검은별님께서도 맞아요. 친구가 회사 대표 욕하는데 제가 설령 그런 마음 없다 해도 여기도 그래 라고 리액션 해줄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회사 사장님 완전 짜증이야. 맨날 야근시키고 진짜 재수없어 이러는데 그래? 우리 회사 사장님 안 그런데. 완전 재수없겠다. 나 국민TV 다니는데 우리 6시 1분에 퇴근해. 왜냐면 사장님이 6시에 퇴근하니까 우리는 예의상 6시 1분에 퇴근한다. 국민TV 짱짱짱 이러면은 친구분이 야이 개새끼야 욕을 하겠죠. 우리 훈이 아빠님께서는요. 살면서 한 번도 친구 뒷담화하거나 선생님 뒷담화 해본 적 없는 100% 깨끗한 진실된 사람이라면 인정. 하지만 아니면 그 마음을 모르세요? 친구 뒷담화하고 다음에 만날 때 아무렇지 않게 대해본 적이 없다면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니라면 새언니가 아기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시집 가보면 아실 거라는 말 저도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요, 이게 뭐, 다른 결혼한 친구분들이 이제 시집 가보면 알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여자분이 좀 아직 어리신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애기야. 이렇게 전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생각하는 이런, 뭐랄까, 경험이.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확 오빠랑 엄마한테 이야기해버릴까. 나 요 등줄기에 식은땀. 님, 헬게트 열립니다. 이거 어떡하려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하려고. 오빠 이혼시키게? 그럼 뭐 엄마 아빠 속 뒤집으려고? 오빠 좋아하시겠어요. 참 좋아하시겠어요. 집안꼴 잘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결혼해보면 알 거다 이런 말도 이제 뭐 내가 그러면 결혼하면 나도 새언니처럼 이중인격자 된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로 저희가 이제 전혀 새로운 가족으로 어머님, 아버님, 동생, 언니, 새언니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본 가족하고 내 원가족처럼 이제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새언니는 자기가 맞춰가야 되는 게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의아하거나 좀 너무 새롭거나 좀 익숙하지 않아도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 가족과 동화되기 위해서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떻게 있어서 보면은 여자에게 있어서 시집살이와 남자에게 있어서 뭐 처가살이라고 하죠. 처가살이는 어떤 직장 생활과 같은 개념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00% 나를 오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친엄마 같으면은 엄마가 막 도라지 이만큼 싸놓고 한 바구니 까라고 해요. 그러면 엄마 뭐 도라지 왜 이렇게 많이 해? 사람 먹을 사람도 없는데 이거 조금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친정 엄마라면. 그런데 시어머니가 세아가 이거 도라지 이거 많이 좀 까봐라 이러면은 힘들지만 어머님 뭐 식구도 없는데 뭘 도라지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없죠. 그냥 까라면 까야 되는 거예요. 도라지를. 네. 그래서 까라면 까라고 할 때 김선희 표정이 저 대대장님 얼굴이 나왔어요. 까라면 까. 원사님 같은데 지금. 아니 그 있잖아요. 왜 그 부대 지방령. 지방령이 그 중대장 대대장도 이겨.
확 개기면 아무도 못 건드려. 그래야 돼요. 그게 이제 웬만큼 이제 이 가족과 공력이 붙지 않는 이상은 이게 내 의사 표현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냥 일단 하라면 하고 차리라면 차리고 도라지를 까라면 까고 더덕을 벗기라면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정된 정말 자기 친한 친구들한테 네. 어떠한 맥락 속에서 뭐 어머님 짜증나, 아버님 같은 말씀만 하시고 지루해, 이 정도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게 언니의 진심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 다 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이 사회생활이나 사람 관계에 대해서 너무 정말 요만큼 표피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안다라는 말이 누구 때문에 아주 쓰레기 같은 문제가 돼버리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 진리라더라고요. 진리긴 진리예요. 말했던 사람이 워낙에 그지처럼 이야기를 해서 좀 짜증나긴 하는 거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시월드란 말이 표현된 어떤 그 이제 시집살이 또는 그 고부간 갈등에 대한 이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로 치환되면서 노출되기 시작한 게 저는 뭐 10년도 거의 안 됐다고 봐요. 저 아주 최근이죠. 네, 아주. 그 이전에는 그냥 여자들만 감수해야 되는, 또는 철없는 여자들이 짜증낸다라는 것으로 기결되는 하나의 어떤 그냥 그 여자들이 그냥 시집살 한 거지. 그럼 뭐 여자들이 거기서 펑펑 놀고 그래 이런 것처럼 그냥 어그러진 채 뭉개져 있다가 드디어 최근에 밝혀져 나온 거고.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결혼 시스템 조선 시대로부터 시작되면은 몇백 년 동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하다가 맞아 죽건 아니면 이유 없이 그냥 치독으로 나면 쫓겨나가도 그래도 아무 얘기도 못 하다가 드디어 이제 여자들이 이야기를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마련이 된 거고, 또 하나 이 결혼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 부조화라는 거는 지금 전 협곡에 있다고 봐요. 협곡? 뭐냐면은 구시대의 어떤 결혼 시스템과 앞으로 새롭게 정말 남녀가 동등하게 어떤 지위를 누리는 어떤 결혼 시스템 아직 확립이 안 됐죠. 그 구세대와 신세대의 그 협곡에, V자 협곡에 지금 딱 이 시대의 여성들이 갇혀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구시대의 어떤 결혼 질서를 신봉하고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어르신들은 자신들처럼 며느리들 그렇게 해주게끔 바라고. 하지만 이 여자분들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자기도 대통령은 몇 명을 뽑아왔고, 우리들네 국회의원도 내가 다 뽑았고, 내 삶의 모든 걸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10월도 안에만 편입이 되냐면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어머님, 뭐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지. 근데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협곡에 갇혀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는, 저도 남자긴 하지만은 남자인 저로서는 아마 상상도 못할 고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연 보내주신 분도 우리 새언니도 굉장히 힘들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표피적으로 문자 몇 개 가지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하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요. 여자분이 어쨌든 간에 한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분이 엄청나게 부자라거나 재벌 4세 유산을 버리고 실당님이라거나 실당 이렇게서 온 게 아니라면은 별로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정말 사랑해서 온 사람이고요. 그 상황에서 어떤 이런 하나의 에피소드는 그냥 본인이 잊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그게 성숙한 태도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사연녀님께서 보내주신 글에서 뭔가 하나 이제 사연녀님께 좀 아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초반에 보면은 저희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간섭하는 스타일 아니시고 화통하신 분들이라 부모님과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요즘 방송에서 말하는 시월드 같은 건 저희 가족에겐 해당되지 않는 일이죠. 절대 그런 일 없고요. 예. 그런데요. 말하면 듣나요? 안 듣지. 엄마 아빠 말 다 안 들어. 그니까요. 집안의 형광등 누가 가는지 알아요? 누가? 사위들이 갈아요. 아들들은 4형제가 있어도 안 형광등은 안 갈아. 사위 올 때까지 기다려? 아들들은 다 엄마 내 이따 말만 하고서 다 뛰쳐나가고요. 결국은 주말에 사이가 저 장모님 부르셨어요 하면서 제가 형광등 교환할게요. 공구박스 먼지 털어가지고. 그렇지. 아들은 절대 말 안 거더라. 그러니까 이게 전에 어떤 분께서 우리 트위터에 그 미녀 정신과 의사님이라고 계세요. 좀 이렇게 유명하신 트위터 하시는 분인데 그 정신과 의사님이세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미녀 정신과 의사님이 올리신 트윗에서 보면은. 어떠한 개인이 진정 어른이 된다는 거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내 부모도 일정하게 좀 속된 사람이고, 일정하게 편협한 사람이고, 나쁜 부분이 있었다. 나쁜 부분도 명백하게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개인이 정말로 어른으로서 성숙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 과정이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러지? 이렇게 좀 부모님한테 깨는 점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정말 이제 성숙해지는 과정을 많이 겪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혼 시절에는 살짝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그거를 우리 엄마 아빠 전혀 모르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아. 아버님은 모든 걸 긍정하시는. 아버님은 전능하시고 예, 뭐 한 분 계신데 네. 뭐 넘어가죠 일단. 신이시고 예. 그분은 반신반인? 네. 오케이. 아무튼 그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시부모인데 우리 언니는 왜 이렇게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 뒷담화를 하지? 네. 그런데 그거는 너님이 딸이니까 그렇고요. 며느리로서 전혀 다른 환경과 다른 사회적 배경, 다른 가족 배경에서 성장해온 새언니가 이 집에 이식된 거예요. 이식. 네, 뿌리 뽑혀서 이 집의 관습이나 이런 명절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같이 하도록 이제 온 거예요. 이 신체 집으로. 장기 이식도 거부 반응 알러지가 있을 거죠. 그러니까 뭐 결혼 생활이야 기본적으로 이제 남녀가 만나서 평등하게 꾸려가는 거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런 관념이 거세게 남아 있는 한 새언니는 이 뭐 김씨 가문이든 이씨 가문이든 요쪽에 조금 더 많이 맞춰줘야 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아직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니가 보기에 님 부모님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리한 요구 하실 수도 있어요. 님한테는 정말 한없이 자유롭고 합리적인 부모님이지만 며느리한테 뭐 우리 아들 아침밥 주냐 뭐 이러고 뭐 애 언제 낳냐 결혼한 지 막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님이 캐치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 바깥. 그렇죠. 님이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님은 딸이니까. 그리고 저쪽은 새언니거든. 그리고 이제 새언니랑 만나서 너무 잘 맞고 좋다고 그러는데 잘 맞고 좋겠죠. 왜냐면 새언니가 웬만하면은 신우이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상대방의 입장, 저 새언니의 입장, 나의 입장, 시엄마로서의 우리 엄마, 시아버지로서의 나의 아빠가 어떤 사람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정말 좀 다양한 면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이 포인트에서 저는 이분이 굉장히 아직 좀 어리시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으시고 그냥 되게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사랑하는 마음만 좀 크신 분이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빈정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님 부모님 그렇게 아주 합리적이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새언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 결혼하기 전에는 완전히 알 수 없죠? 알 수가 없는데, 네. 또 이제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연 보내주셨다는 것은 고민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다는 부분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안 하고서 혼자 생각하고 막 혼자 엇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언니 막 미워하거나 네, 진짜 그러니까요. 막 부모님한테 우리 언니가 있잖아 엄마. 네, 그러니까요. 도라지 까기 싫대.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짜증나는 신우이 역을 한번 하실 뻔했는데 어쨌든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충분히 잘하신 행동이에요. 지금도 잘하셨으니까 조금씩 새언니를 이해해 가시면서 또한 한번 시집 가보셔서 제대로 된 시월드 지금 예고편도 못 보셨거든요.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4D 시월드 이건 뭐 저기 다크월드. 링이라든가 뭐 컨빅션 영화 웬만한 공포 영화는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4D 공포 영화를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그렇죠. 토르 다크월드 아니고 네. 시집 다크월드. 다크월드. 꼭 다크월드는 아니고요. 네. 하기에 따라서. 하기에 따라서니까 그 이후로 한번 이제 새언니에 대한 평가는 좀 나중으로 미루셔도 되지 않을까. 네. 일단은 새언니의 행동과 행동과 말로서 그분을 평가해 주십시오. 그럼요. 노력하고 있는 모습. 문자로 이제 평가하기에는 너무 좀 이르지 않나 싶네요. 네,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요. 평가가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좀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 뭐 어떻게 나쁘게 보는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우리 음악 듣고 갈까요? 블러의 파크라이프. Confidence is a preference for the habitual voyeur of what is known as.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김나무님,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직장인이고요. 여자예요. 어렵게 메일을 드리는 건 제가 너무 싫고 힘들어서요. 제 자신이 말이죠. 창피한 감정이라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방송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작은 규모의 출판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은 30명 정도 되네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입사 동기가 있는데 이 친구 때문에 좀 힘들어요. 동기는 저랑 같은 시기에 입사했고 나이도 동갑이에요. 우습게도 키나 외모까지 비슷한 스타일이라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와 동기를 혼동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저랑 여러 조건이 비슷한 친구인데 뭐든지 저보다 한 발 앞서가서 저를 주눅들게 하네요. 저는 조용하고 원만한 스타일인데 제 동기는 말을 잘하고 자기 주장이 무척 강해요. 그래서인지 싸가지 없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 처리가 깔끔하고 아이디어가 많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회의를 할 때도 말을 잘하니까 언제나 주목을 받는 편이고요. 최근에 우리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데 그 건으로 제 동기가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는 저도 참여했고 중요한 기획은 제가 많이 주도를 했는데 그 친구만 돋보여서 상을 받더라고요. 사실 그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속을 터지게 만든 사건이 곧 일어났어요. 그 동기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남자친구를 소개한다고 데려왔는데 세상에 남친이 너무 훈남이더라고요. 어떡해.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는 엘리트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남친. 속 터지겠네. 그 옆에 서 있는 동기가 너무 부럽고 또 미칠 듯이 셈이 났습니다. 그 동기 남친이 좋은 와인바 가서 쏜다고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정말 바보 같죠? 그런데 도저히 그 꼴을 잘난 남친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그 꼴을 웃으면서 봐줄 자신이 없더라고요. 반면 일에서도 밀리고 변변한 남친도 없는 제가 남들 눈에 초라해 보일 게 뻔하잖아요. 그 동기 때문에 회사도 다니기 싫을 정도입니다. 그 친구가 하는 짓마다 다 밉게 보이고 가식적으로 느껴져요. 며칠 전에 제가 감기에 걸려서 점심을 거르고 사무실에 있었는데 점심 먹고 들어온 동기가 저 먹으라고 흰죽을 사왔더라고요. 저 그 죽이요 몰래 탕비실 싱크대에 버렸어요. 죽을 쏟아서 버릴 때 그 친구가 애써서 멀리 있는 죽집 가서 사들고 왔을 거 생각하니 은근히 통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행동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질투하고 남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저버리고 미워하는 제 모습이라니. 제 자신이 너무 추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혼자 화장실에 숨어서 막 울어버리고 말았네요. 제가 아무래도 미친 게 아닐까요? 정작 그 친구는 저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을 텐데 이렇게 질투하고 미워하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제가 미친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찌질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헬프미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읽는 사연은 모두 다 배경음악이 Born Identity, 제이슨 본 배경음악이었는데요. 아주 긴박감이 흘렀습니다. 네, 제가 신청했어요. 좋은 좋지 선택이에요. 않아요? nice collection. 네. Nice choice. 네, 직장 동객에 셈이 나서 죽겠다. 이런 제가 너무 싫어요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있죠. 나무님은 살면서 누가 너무 샘나가지고 진짜 막 괴로울 정도로 샘났다. 이런 적 혹시 없어요? 저는 많죠. 근데 저는 좀 독특한 게 정말 저보다 잘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셈이 나는 건 한 10초 정도 셈이 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풀기 위한 액션 플랜을 세워요. 아하.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극을 받으면은 내가 좀 더 잘 돼야겠다라고 저한테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생각보다 그 스트레스의 기간이 길진 않았고요. 단 하나 대학교 때 제가 짝사랑하던 수학과 누나를 91학번 누나를 제 친구가 사귀었을 때 그땐 젊은가 짜증났었죠. 저랑 개새끼를 하면서
입에서 쌍욕이 나면서 어떡해. 아, 인정 상했겠다. 그 누나 이름을 내가 얘기할 뻔했네. 되게 지금 잘 살고 거의 여기 이 턱 끝까지 네. 나왔어. 누나 잘 살고 있죠? 혹시 녀석이 잘 안 해주면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고. 그건 또 아니고. 네,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인 건데 아는 분들도 많이 있죠. 질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나왔던 거 남자친구가 그분의 남자친구 너무나 훈남이라는 거. 어허. 이런 케이스 본 적 있어요. 어떤? 굉장히 키 크고 잘생긴 인기 많은 탤런트가 저랑 친구예요. 근데 그분이 약 10몇 년째 여자친구랑 잘 사귀고 있는데요. 그 여자친구는 제 직장 후배예요. 여자애도 이제 저보다 후배인데 굉장히 키 크고 잘생기고 남자도 인기 탤런트로 진짜 키 크고 잘생겨요. 선남선녀인데 이 남자가 얼마나 여자한테 잘하냐면은 진짜 정말 때 되면 선물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부러워. 그리고 말도 끝나기 전에 갑자기 부러워. 그리고 저기 1년에 한두 번씩은 여자분과 여자분의 친구들 다 같이 해외여행도 보내줘요. 네? 돈이 많으니까. 그 남자 누구요? 네,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러워. 이제 와인바에서 와인을 사요. 그러면 그 여자분의 그 친구분들이 정말 무슨 오빠가 너 친구야? 뭐 애니야? 뭐 하면서 막 왔는데 그분이 키도 185인 거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매너 좋고 착해. 그리고 일편단심 여자만 10년째 보고 있어. 돈도 잘 써.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 남자에 대한 어떤 그 기준 스탠드가 확 스탠다드 올라가는 거죠. 그러겠네. 그래서 자기 남친과 헤어지고 뭐. 연애 못하고 막. 그거 있잖아요. 영화 아저씨 보고 나와서 자기 옆을 보니까 왜 오징어 남자친구가 아니라 오징어가 반건조 오징어가 오징어를 먹고 썼다 이러면서. 그건 좀 되게 부작용이다. 네. 그죠? 그 남자를 보는 이 기준점이 네. 막 그냥 괜찮았는데 오징어 사귀어도 나는 만족하고 사귀었는데 네. 이거 뭐 원빈급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네. 연애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 네. 제가 좀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는 지금 단순히 미운 걸 떠나서 친구분이 죽을 사가지고 오는데 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더 진행이 되면 마음의 병이 될 수 있고요. 누구나 개인의 능력차는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손가락에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중지 모두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른데 어떤 특정 분에서 모두 똑같은 재능을 갖고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이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도 이런 건 계속 일어날 텐데 그렇죠. 어떤 경쟁 속에서 자신이 1등이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거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글 속에서 느끼는 이렇게 저에게 전해진 느낌이나 이런 게 보면은 본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떠한 기준점이 모두 다 그 동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걔는 어떤데 나는 어때? 걔는 말이 많고 좀 성격이 강한데 나는 어때? 뭐 걔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없어. 걔는 뭐 포상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어. 그러니까 항상 모든 자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나보다 한 발짝도 잘 나가고 있는 듯한 그 동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항상 완벽하고 뭐든지 잘 나가고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어떤 부당하게 이득을 본 것 같은데 나는 항상 손해보고 있고 못 나가는 것 같고 찌질한 것 같고 이렇게 나를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게 지금 이분은 이 글 속에서 걔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걔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본인 때문에 그냥 님은 님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분이 능동적으로 생각하셔서 본인을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단순히 마음을 고쳐먹는다. 내가 쟤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제 죽을 버리면서 은근히 이분이 쾌감도 느꼈어요. 네. 얘가 고생을 사는데 나는 이걸 버려. 이러면서 쾌감을 느끼다가 이런 내 모습에 환멸을 느껴서 그렇죠. 화장실 들어가서 우시기까지 하셨다는 거 보면은 나무님 말씀대로 이 상태로 정말 어떤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속이 되면은 진짜 마음의 병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30살 직장인이잖아요. 기대 수명 77세, 80세인 인생인데 앞으로 40년, 5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보다 어떤 객관적인 능력치가 더 있는 동료라든가 라이벌에게 선두를 빼앗기는 거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거를 사람이. 전부 다 어떤 자신이 그걸 다 감내하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뭐 해설자를 할 때나 아니면 운동선수, 프로레슬링 선수를 할 때도
저는 프로레슬링 입문했을 때 완전 쩌리로 들어갔죠. 왜냐면 다른 선수들은 정말 엘리트 스포츠에서 훌륭한 어떤 실력을 쌓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멕시코 전지훈련도 협회에서 보내주고 공짜로. 진짜. 그리고 갔다 오니까 남산 여기 밑에다가 막 오피스텔도 얻어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 오피스텔 얻은 선수들은 매일 밤마다 세이클럽에서 채팅하면서 여자들과 번개팅을 즐기고. 세이클럽 진짜 언제예요 그게?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대체? 10년 넘었죠. 세이클럽 무슨 그래서 카톡도 아니고 세이클럽이랑 뭐였더라? 하늘천사 방인가 뭐 있잖아요. 대화방. 몰라. 그런 건 진짜 더 모르겠어요. 예, 하늘사랑. 하늘사랑. 스카이러브. 예. 별게 다 있어. 예. 세이클럽과 하늘사랑해서 뭐 이제 뭐 낭만사네 이런 아이들 할 때. 아이디 왜 그래? 경부선 어때? 경부선. 진짜 경부하지 말라니까. 선수들은 그렇게 대우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다 보니까 완전 쩌리 대우. 서울에서 용인 모현면에 있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반대편에 있는 모현초등학교. 대중교통이 없어요. 내려서 30분을 걸어 들어가야 돼요. 걸어 들어가다 보면 네팔 사람과 몽골 사람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들 그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시니까. 그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30분 걸어 들어가면 체육관이 있는데 저는 거기 도보로 왔다 갔다 했어요. 차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 엘리트 나오신 분들은 거기 들어갈 때 관장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쿠스, 리무진 이런 거 타고. 나는 이제 그렇게 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그 사람들은 소고기 먹어요. 나무님 뭐 먹었어? 저는 소고기 시키면 나오면 된장찌개. 그게다 밥 먹었어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제가 한때 한이 맺혀가지고 고깃집 가면 된장찌개를 안 먹었어요. 난 고기만 먹겠다. 지겨워서. 된장찌개 먹으면 그 생각이 나니까. 그때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20 몇 살 때 운동 한창 하고 하면은. 배고픈데. 몸무게가 110kg면 운동 끝나면 체중이 104kg로 줄어 있어요. 6kg 어디 갔어? 6kg가 땀으로 빠지는 거죠. 엄청나게 운동을 하니까. 사람이 땀이 6kg나 빠질 수 있어? 6kg가 빠져요. 그러니까 1.5리터로 4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말도 안 되죠. 이 티셔츠가 하도 땀과 고열에 젖어가지고 운동 2번만 하면 티셔츠를 못 입어요. 왜? 이게 조직이 파괴가 돼가지고 색깔이 빠지고 구겨져가지고 빨아도 이게 냄새도 안 없어져요. 어떻게? 네,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데 누구는 소고기 먹고 누구는 된장찌개에다가 밥 발라 먹고. 땀도 안 나오겠다. 진짜. 와, 진짜 짜증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내가 객관적인 스펙으로 나뉘어진 운동 실력에서는 저 사람 이길 수가 없다. 나는 28살 딴질보에다가 옆에 있는 체육관을 통해서 운동하게 된 거고 저 양반들은 10살 때부터 운동하면서 하루에 펄거펄기 500개, 1000개씩 하면서 몸을 단련했는데 내가 저 사람들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나는 다른 방향으로 날 좀 꾸며보자. 나는 악당 레슬링을 하겠다.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고 시합도 시합이지만 시합하기 전에 마이크 워크라고 해서 상대방들을 막 흥분시키고 관객들 열받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대우 자동차 뭐 이제 창립 뭐 30주년 기념 프로레슬링 대회다. 거기서 근데 막 현대차 얘기하고 그러면 자동차는 현대가 최고지. 나는 대우차 3대 다 버렸어. 바다에 버렸다고. 이러면서 중고차로 팔지도 못해. 야후 옥션 들어가봐. 최저가가 대우차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5,000명의 대우 노동자들이 계란 던지겠다. 저남 죽여라. 욕을 해요. 쌍욕을 먹으면서 시합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결과적으로 되게 열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캐릭터를 잡으면서 10년이 지나니까 제 연령대에서 레슬링 하는 게 저밖에 안 남았어요. 다 그만뒀어요. 다 그만두고 저랑 같이 시작했던 사람 중에서 일본 단체에서 왕복 비행기 표값과 호텔비, 그다음 파이트머니까지 받고 해외 나간 사람 저밖에 없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일본 DDT 익스트림 14대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게 됐어요.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네, 챔피언. 인생 즐기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 시작 선상에서 뒤처지거나 아니면 어떤 스펙으로 봤을 때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떨어지는 부분이 오히려 다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란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 나눴었는데 그런 것 외에도 그 꼭 1등이 한 가지 기준으로만 1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이 1등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년 전에 제가 프로레슬링 입문했을 때 운동 실력으로 보자면 저는 꼴찌였지만 마이크 워크, 말빨로 싸우는 거는 제가 1등이었었고 이런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키우시면은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부분으로서 이제 이분 친구분과 좋은 라이벌 관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도 잘하시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뭐 프로젝트 성공시켜서 이 친구분께서 포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분도 이제 기여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의사 표현을 막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덜 돋보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PT 자료를 잘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각자 능력이 다르고 그 친구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나는 또 잘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분은 지금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잘하는 네. 거를 어떻게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좀 잘 써먹어서 나도 돋보여야지. 이렇게 뭔가 주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쟤는 저러는데 나는 손해보고 있어. 쟤는 저렇게 돋보이는데 나는 가려져 있어. 이렇게 그 친구와 비교를 계속하면서 본인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자신을 점점 스스로 작게 만들고 있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나무님처럼 뭐 나무님 말씀해주신 예처럼 뭐 각자의 능력치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게 다른데 그런 걸 지금 친구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못 보고 계신 게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답답한 게 이분이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일에서도 밀리고 편변한 남친도 없는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왜 남의 시선에 이렇게 네. 예, 하시는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네. 정말입니다. 정말 관심 없어요. 예, 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힘들면 온 세상이 나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착각이고요. 생각보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크게 관심 없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뭐 행동하고 내가 뭘 입고 이러는지 그렇게 없어요. 다 각자 살기 바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께 이제 뭐 어떤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 있는 건 이건데 저는 만약에 그래도 좀 회복이 안 되시고 마음이 힘드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작은 규모의 출판회사라고 하셨는데 같은 부서에서 지금 그 동기가 맨날 네. 보시는 거잖아요. 아예 부서를 뭐 바꿔보시는 건 어떤지. 아하. 안 보는 거야. 아예 그냥. 안 보는 거. 네. 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TF팀이 있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자원을 해서 좀 가보든가. 네. 그렇게 해서 환경을 이 상대 그 동기한테 얽매여 있고 몰입해 있는 이 상태를 좀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요즘 느끼는 게 이 카스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뭐 사진 기반으로 한 소셜을 네. 보면은 그 다들 예쁜 사진만 올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카스나 이런 인스타 같은 것이 약간 그런 사진으로 하는 자랑질에 많이 이렇게 네. 특화된 미디어라고나 할까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 보면 그렇죠. 예, 예. 좀 그랬잖아요. 싸이월드 보면 나는 되게 힘든데 그래서 다른 애들은 외국에서 나온 논문 중에는 SNS, 페이스북을 할수록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이 떨어진다. 맞아.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 공감합니다. 좋은 거 먹고 이제 좋은 데서 놀고 있는 것만 사진 올리다 보니까 계속 자신은 이제 위축되고 그쵸. 그래서 자신도 어쩌다 물에서 또 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하다 보니까 맞아요, 결국은 맞아요. 행복에 대한 자존감은 낮아진다. 네. 그러니까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어제 호텔 뷔페 가서 밥 먹었는데 나도 네. 좀 한번 가야 되지 않나? 나 맨날 김치찌개만 끓여 먹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껌껌이. 네. 그런데 사실 나무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맨날 네. 그렇게 좋은 데서 맛있는 것만 먹고 뭐 상태 좋을 때만 셀카 찍어서 올리는 거지. 네.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페이스북에 만화가 강풀이랑 친하다 보니까 이제 사진첩에 강풀 맛집이라고 해놓고 맨날 맛집 사진을 강풀 태그해서 올리면서 제가 괴롭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편의점 도시락을 10개를 먹어요. 어떻게? 10개를. 지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국민TV에서 하루 3끼를 똑같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진짜? GS25에 있는 김혜자 도시락.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이 먹었어요. 똑같이. 좀 딴 것 좀 시켜드리지. 아니, 제가 시켜 먹은 거, 네. 사다 먹은 거 너무 바쁘니까 어딜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진은 이제 잘 안 올리고, 저도 가끔가다 요즘 매기 매운탕. 고기 먹고 팔보채 짜장 이런 거 먹으면. 맞아. 미국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런 그렇죠. 거. 예. 나 갔어. 미국 가서는 맛있는 것만 먹었어요. 부러워.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사람 사는 게 비슷해요. 제가 어떤 그 일예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 주변에 이분처럼 동료에 대한 질투심으로 거의 2년 동안 인생을 허비하셨던 분이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입사 동기인데 얘는
자기보다 조금 더 예쁘고 남자친구도 먼저 생겨서 먼저 결혼하고 일로도 잘 나가는 것 같고 새로 막 창간하는 매체에 가갖고 잘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너무 마음속에 샘이 진짜 불같이 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주체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친구가 썼던 무슨 중요한 뭐 어떻게 메모 같은 거를 몰래 확 구겨서 버리기도 하고 막 외부에서 다른 사람 만날 때 아, 걔 좀 해프잖아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게 헛소문하고 이렇게 일적으로 방해하면서 2년을 낭비를 했던 저의 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백화점을 갔는데 저기서 어떤 여자가 머리를 막 헝클어뜨린 여자가 애가 막 이제 막 바닥에서 이렇게 굴르면서 때를 쓰는데 그 애를 달래기 위해서 어떤 여자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머리가 헝클어지고 막 행색이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너 고생되겠다. 어느 집에 가서 저렇게 난리하고 딱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질투했던 그 동기가 자기 꼬맹이 아들이 뭐 사달라고 막 이렇게 난리치는 거를 애써서 말리고 있더래요. 네. 백화점에서.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뭔가 이렇게 시원한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자기 마음에 뭔가 빵 뚫린 느낌이 있었대.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면서 초콜릿을 매대에서 딱 집어가지고 그 애기한테 딱 주면서 어머 누구야 나무나 왜 울어 우리 이모랑 초콜릿 먹고 우리 놀러 갈까 이러면서 그 애기를 딱 껴안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헝클어진 모습으로 있던 자기 동기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자기가 그때 정말 2년 동안의 그런 질투했던 자기의 추한 모습이 한 번에 반성이 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확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반성과 카타르시스 동시에. 네, 뭔가 이렇게 우월감. 내가 이겼어. 근데 이게 이긴 게 아닌데 내가 너무 2년 동안 너무 쌍년이었어.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딱 밀려오면서 둘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시켜놓고 앉았는데 처음에 이제 어색 만점이었죠. 그런데 이제 둘 다 여자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애 키우는 엄마고 그러니까 애기가 뭐 힘들게 해서 아까 당황했겠다 이 말을 기폭제로 공감대가 확 형성이 되면서 고해성사처럼 내가 2년 동안 너를 미워했었어 알고 있었어 네가 그런 거 이년아 이러면서 서로 뭔가 이렇게 공감대 일하는 여자 같이 서로 힘들어 이 바닥에서 애 키우는 엄마로 사는 게 만만치 않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확 해소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저도 지금 이제 옷 차리고 화장하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트위터에다가는 어제 맛있는 거 먹었다, 양고기 먹었다 이런 얘기만 올리지만 저도 사실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DM으로 막 여기 9층에 오실 분이 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안 힘들면 여기 오겠어? 농담이고요. 네. 힘든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의 그런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써니님 너무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전 사실 맨날 우울한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참 뭔가 되게 오그라들면서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양하게 다 각자의 몫에 고충이 있는데 그런 거를 쉽게 간과하고 나는 뭔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쟤는 뭔가 항상 이렇게 사사삭 이득을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질투하고 그러다가 부러워하다가 질투를 하다가 끝내는 미워하게 되면서 그 미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본인 스스로 소비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본인 스스로의 재능이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샘내는데 자기 정력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이분에게서 정력은 걷다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스태미너? 네. 뭐 카인드 오브? 그래서 어쨌든. 정말 김선님 말씀에 100% 이제 동감하고요. 이런 조언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 안 들어올 안 수도 들려요. 있어요. 하지만은 잘 곱씹어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이야기 훌륭한 이제 TV 베스트 극장 같은 단막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약 10년 뒤에 그 애가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지문으로 나오는 거야? 아니 1등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또 질투가 아니 우리 애는 우리 애는 외국 내가 못 갔는데. 초콜릿 사줬는데 그때 초콜릿 사주지 말 걸. 외국까지 갈 것도 없고 그 사립초등학교 그 추첨 뽑잖아요. 외국 고등학교. 네, 그러니까 10년 뒤에 외국까지 갈 것도 없고 사립초 추첨 이게 두 가정이 네네. 같이 네네네. 비딩이 붙었는데 누군 되고 누구나 되고. 우리 애는 떨어졌는데 쟤네 집 붙었어. 그럼 인연 끊는 거예요. 이게 질투라는 감정이 정말 사람 무섭고 이게 정말 순식간에 사람 찐따 만드는 감정이 바로 질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분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하시고 네. 지금 이 동기에게 집중해서 자기 스스로를 좀 갉아먹는 이런 환경에서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이런 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용기 있으신 분이고요. 맞아요.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30살이잖아요. 저도 프로레슬링 입문한 게 28인가 그랬고 데뷔한 게 30살입니다. 근데 저도 초기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자신의 장점과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길을 찾으신다면 충분히
일적으로도 여러 가지 훌륭한 결과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남친도 또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몰라요. 길에서 가다 웬 남자랑 부딪혔는데 알고 보니까 재벌 3세, 4세 현미 같은 얼굴에 너 같은 여자가 나한테 처음이야 뭐 이런 거 딸기 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나한테 이렇게 한 여자는 처음이야. 뭐. 너한테 여자 처음이야. 자, 그러니까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김선, 김나은의 대구민 상담소 오늘 생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김선, 김나은의 대구민 상담소로 화끈하게 진행해봤던 인파이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마이너리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지치시면 안 되고요. 오늘의 끝곡 페리스 힐튼의 젤러시 들려드리면서 저 김남은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1, 2, 3, 파이어!